안녕하십니까, 취업조로입니다. 일단 오늘 도PD 무슨 주제지? 오늘은 면접을 광탈하는 유형들이 되게 많다라고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단점 질문이 되게 어려운 질문이고 탈락을 할 수도 있는 질문이다 라고 제가 전달을 받았어요. 그래서 이 단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면접에서 단점. 이거는 사실 이제 이게 그 면접이 우리가 길게 보잖아요. 30분에서 40분 정도. 그래서 이게 시기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, 단점 질문이 언제 나오냐에 따라 약간 의도가 좀 달라요.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초반부에 나오는 단점 같은 경우에 사실 그렇게 큰 의미 없는 질문일 가능성이 높아요. 그냥 던지는 질문, 그냥 흘러가는 질문 중에 하나, 이걸로 대화를 확장시켜서 나가려고 하는 의도인 게 많아서 이건 조금은 좀 대충 해도 되는데, 제가 이제 좀 주목을 하는 건 뒤에 나오는 단점이에요. 30분 내지는 40분 거의 끝나갈 때쯤 혹은 중간부쯤에 단점 질문이 딱 나온다. 그건 되게 크리티컬한 질문일 수 있거든요. 의도 자체가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나는 네 단점이 보여, 혹은 나는 네 단점이 우리 회사에서 굉장히 걱정이 돼 정도의 질문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되게 잘 준비해야 됩니다. 방어를 잘해야 되는데, 그러면 제가 후반부에 나오는 그런 거를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걸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에서. 그러면 뒤에 나오는 단점들을 방어하는 거라고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, 다른 유튜버들 좀 찾아보니까 내가 고집이 세고 남들을 불편하게 만든 경험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우리 대부분의 면접자분들은 당연히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. 당연히 얘기하면 안 되지 이런 거는. 근데 막 그럼 장점 같은 단점을 얘기해야 되나? 막 이런 생각도 들고 온갖 생각들이 다 들거든요. 어떻게 단점을 얘기해야 돼요? 일단 그러면은 제가 먼저 그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. 근데 그 전에 일단 기본으로는 솔직하게 가는 건 맞습니다.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미 앞에 면접을 통해서 나의 행동이나 말투를 통해서 들켰다고 했잖아요. 나의 단점이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솔직하게 가는 건 맞는데, 이거를 꺼낼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. 일단 하면 안 되는 거. 첫 번째는 방금 전에 도PD가 말한 건데, 장점 같은 단점 안 했으면 좋겠어요. 안 했으면 좋겠는 게 아니라 하면 안 돼요.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죠. 제가 뭐 추진력이 좋아서 일을 벌린 후에 좀 수습이 좀 안 될 때가 간혹 있습니다. 이 정도의 이야기인데,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. 추진력 얘기하려고 하신 거잖아, 사실은. 물론 뭐 혹자는 장점에 상반된 단점이니까 이거 가져가도 되는 거 아닌가요? 나쁘진 않은데 공격받을 소지가 너무 많아요. 그래서 전 결론적으로는 장점 같은 단점 같은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. 그래도 뭐 해도 뭐 상관이 없을 약간 애매모호한 거니까 넘어가고, 두 번째부터는 이제 진짜 하면 안 되는 건데, 제가 이거는 진짜 강조하는 겁니다. 고친 단점 절대로 하지 마라. 여러분들이 고친 단점 같은 경우에 보통 많이 나오는 게, 제가 꼼꼼치 못한 게 있었는데 다이어리를 통해서 뭐 고치고 있습니다, 혹은 고쳤습니다,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,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많은데, 그거 자기소개서 정도에 써도 되는데 우리 면접 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냥 완전 털려요. 어떻게 털리냐면은 네 알겠습니다,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? 네, 뭐 또 다른 것도 막 얘기하면 더 있을 것 같은데 더 없어요? 이렇게 나온다고요. 왜냐? 내 맘에 안 차니까 에이 이러면서. 그래서 이거는 진짜 면접에서는 쥐약이에요, 쥐약. 절대 위험하니까 하지 마시고,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바뀔 것 같은 단점들.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. 제가 초중고 대학 시절에는 리더할 기회가 막상 없어서 리더십을 보여줄 기회가 없었는데, 그래서 좀 리더십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. 그렇기 때문에 내가 회사를 가서는 좀 더 나서고 좀 리더가 되려고, 리딩을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리더십을 키워나가겠다, 배양해 나가겠다,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이런 거 좋게 안 들려요. 그냥 어쩌라고 밖에 생각 안 들거든요, 면접관 입장에선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.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, 장점 같은 단점 얘기하지 마라, 그리고 고친 단점 얘기하지 마라, 그리고 고칠 수 있을 것 같은 단점 얘기하지 마라. 좋죠.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, 그러면 대체 단점 뭐 얘기해야 돼요? 이거 다 빼면 무슨 어떻게 단점을 얘기해요? 맞아요. 단점이 그래서 어려운 건데,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. 제가 이제 어차피 들켰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잖아요. 근데 뭐 일단 직무에 너무 치명적이지 않은 것, 이것도 좋고, 근데 이제 못 고쳤어도 돼요. 내가 깊이 고민을 해가지고 내 인생에서 뭔가 좀 암초 같은 거, 내가 계속 이것 때문에 고민을 했어라는 느낌이 상대한테 전달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단순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너무 많이 고민했다는 느낌을 전달하고, 그래야지 상대가 동감하고 인정을 하게 되거든요. 상대가 의심을 하고 계속 질문이 나오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. 왜냐? 아니 우리 지금
그 많은 면접 시간 중에서 디메리트한 아주 안 좋은 네거티브한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단점을 얘기하면은. 그렇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나야 돼요. 상대가 그냥 딱 듣자마자 동감 인정할 수 있는 거.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뭘로 가져가냐면은 제 어렸을 때 실제 저의 성격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굉장히 활발하고 사람을 격이 없이 대하는 태도 때문에 지금도 보세요. 막 반말 막 짓거리잖아요. 그런 것처럼 격이 없이 대하는 태도 때문에 당연히 친해진 사람도 많았는데 꼭 적이 한두 명씩은 생겼다. 그래가지고 저는 제 인생에서 진짜 고민이 많았고 이 적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좀 예의 있게 해볼까 별 고민을 다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. 정말 이 숙명같이 따라오는 거라서 조심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는 그런 게 제 단점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은요 상대 면접관들이 어차피 앞에서 제가 활발하고 파이팅 넘치게 면접을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놈인 거 알고 있었거든요. 그 다음에 제가 딱 그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은 속으로는 이러는 거죠. 알긴 안 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긴 안 해 정도만 되면 최상의 단점 답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근데 이제 그런 단점들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단점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. 사실 근데 진짜 크리티컬한 단점들 뭐 고집이 세서 남들을 불편하게 한다 이런 건 진짜 얘기하면 안 되지만 조론님께서는 그 활발함이 단점으로 가는 케이스 이런 것들까지는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? 저 이제 아까 전에 이제 그래서 그러면은 장점 같은 단점 하지 마라랑 뭐가 다르냐 생각할 수 있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사람은 양면성이 있어가지고 그 장점이 따라오면 사실 반대로 단점이 따라오기도 해요. 이런 거는 좀 편하게 오픈해도 되는데 이거를 제가 아까 전에 장점 같은 단점 하지 말라고 했던 거랑 배치되는데 다른 점이 뭐냐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깊이 고민한 느낌과 그 다음에 이거를 진짜 상대가 들었을 때 동감하게 만드는 레벨로 만들으셔야 돼요. 이제 이것도 괜찮고 또는 이게 아니고 꼭 장점 단점이 같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도 그냥 순수한 단점인데 본인이 진짜 고민했던 거. 예를 들면은 제가 정말로 내성적인 게 진짜 고민입니다. 이런 얘기 그냥 편하게 해도 돼요. 정말 노력하는데 아시다시피 사람 잘 안 바뀌지 않습니까? 노력은 많이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도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. 근데 그렇게 가면은 상대가 아무 말도 안 합니다.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거티브한 질문은 무조건 빨리 빠져나오는 게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다른 포지티브한 데서 방어하면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빠르게 빠져나오기 위해서 좀 짧게 동감을 일으키고 빠르게 빠져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면 제 단점 한 번만 들어주시고 평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? 좋습니다.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저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너무 과몰입하는 버릇이 있다.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과업을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해서 너무 과몰입을 하고 너무 잘하고 싶은 열정이 넘치다 보니 과몰입을 하게 되고 일과 삶이 분리가 되지 않고 그에 따라서 빨리 지치게 됨에 따라서 이 프로젝트를 100% 완수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. 좀 어떤 느낌 드세요? 저는 그러면 뒤에다가 이런 거 붙일 것 같아요. 그래서 제 그 리더들에게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드리니까 리더들이 좀 챙겨주신다거나 만약에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거나 이런 식으로 뒤에 붙여가지고 좀 너의 좀 도움을 좀 바랄게 정도만 좀 넣으면은 나쁘진 않은데 사실 제가 보기에 막 베스트는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전 좋아요. 그래도 그 정도도. 근데 실제로 본인 성격을 아니까 더 이해가 가고 솔직히 말한 것 같아서 좋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아니까. 예. 그래서 진짜 솔직함이 다 이게 티가 나는구나. 면접관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이게 보이구나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드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.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갑자기 네. 도피디 그러면은 그때 그 얘기했을 때 상대가 다 넘어가지 않았어요? 왜냐면 앞에서 업무 엄청 열심히 한 거 많이 얘기한 다음에 터뜨렸을 거 아니야. 네, 그렇죠. 그러면은 이제 제가 말한 거랑 일치하는 거예요. 앞에서 내가 들킬 만한 단점 말하는 거랑. 이제 그래서 괜찮다고 보네요. 근데 저는 그래서 이 단점에 대한 추가 질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. 진짜 과몰입할 것 같았나 봐요. 그치. 저 진짜 일과 삶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.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갖고.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단점을 좀 본인이 앞에서 보일 만한 걸 잘 발굴해가지고 말씀하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발굴한 거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. 알겠죠? 자,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여러분의 단점이 이게 조로가 보기에 정말 괜찮은 단점인지 아니면은 이거 영 아니다 싶은 건지 궁금하시면은 댓글 남기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